8주차 목요일 연습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 스터디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 스터디도 그래프 이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섬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섬들 간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경우 중에서 딱 다리 하나만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림처럼 색이 있는 부분이 육지이고 색이 없는 부분이 바다입니다. 이 바다에서 가장 짧은 다리를 놓아 두 대륙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가장 짧은 다리라는 것은 다리가 격자에서 차지하는 칸의 수가 가장 작은 다리를 말합니다. 입력의 첫 줄은 지도의 크기 n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 n 곱하기 n개의 숫자가 빈칸 사이에 두고 주어지며 여기서 0은 바다, 1은 육지를 나타냅니다. 가장 짧은 다리의 길이를 출력해야 하는 것이 이 문제의 답입니다. 이 문제는 저번 주에 스터디에 배운 알고리즘들을 활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입력으로 육지로 1, 바다로 0이 들어오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로 아래의 사진처럼 섬들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 짧은 다리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그 전에 섬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번 주에 그래프의 연결 요소를 구하던 문제처럼 DFS나 BFS 중 둘 중 아무거나 사용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현재 육지가 아직 마킹, 즉 방문이 안 되었다면 이 육지와 그리고 이 육지와 인접한 모든 육지를 같은 번호로 마킹해서 섬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BFS를 통해 섬들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미로찾기 문제에서 최단거리를 구하는 것을 통해 이미 비슷한 문제를 해결했듯이 BFS에서 노드를 하나 뽑아 그 노드와 인접한 노드를 큐에 넣는 과정에서 인접한 노드까지의 거리는 현재 노드까지의 거리에 1을 더하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꼭 그림과 같이 같은 섬에 속하는 모든 육지를 큐 안에 넣고 바다를 따라 이동하며 시작섬과 다른 섬이 나올 때까지 거리를 기록하면 됩니다. 그럼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상하 좌우를 탐색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노드에서 상하 좌우로 가기 위해 더해야 할 행, 열값을 이렇게 두 개의 배열에 놓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같은 섬을 마킹하는 단계는 DFS로 구현했습니다. DFS의 파라미터로 행, 열, 현재 노드의 위치뿐만 아니라 이렇게 컬러로 섬을 구별하는 파라미터를 하나 더 넣어서 방문 체크를 할 때 그 컬러 값으로 해줌으로써 연결되어 있는 모든 육지는 같은 값의 컬러 값으로 방문하게 해줬습니다. 모든 육지 중에서 아직 어느 섬에도 포함되지 않는 육지라면 이 DFS를 통해 섬을 만들고 다음 탐색을 위해 섬을 구별해주는 파라미터인 컬러 값을 증가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은 다리의 길이를 구하는 BFS입니다. 먼저 파라미터로는 같은 시작섬에 속하는 모든 육지를 파라미터로 받은 시작섬에 속하는 모든 육지를 방문 체크해 준 다음에 모두 한꺼번에 큐에 넣으면서 시작합니다. 큐에서 위치 노드 하나씩 꺼내면서 바다를 따라 거리를 기록하며 BFS를 수행합니다. 큐에 노드를 넣는 단계에서 시작섬과 다른 섬을 찾는 즉시 함수를 종료하고 거리값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모든 섬에 대해서 BFS를 수행하면서 제일 짧은 다리를 갱신해주고 답을 출력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숨바꼭질이라는 문제입니다. 수빈이는 동생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수빈이는 현재 점 N에 있고 동생은 점 K에 있습니다. 수빈이는 걷거나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수빈이의 위치가 X라 하면 걷는다면 1초 후에 X-1 또는 X+1로 이동하게 됩니다. 순간 이동을 한 경우에는
1초 위에 2 곱하기 x의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수빈이와 동생의 위치 n과 k가 주어지면 수빈이가 동생을 찾는 가장 빠른 시간을 출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위치 x를 노드 번호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노드 x와 인접한 노드, 즉 연결되어 있는 노드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곱하기 2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노드로 갈 때 소요되는 시간이 모두 1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BFS로 Q에 넣을 때 최단 거리를 마킹하는 방식으로 역시 가장 빠른 시간, 즉 n에서 k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주의할 점으로는 노드의 번호가 10만까지입니다. 즉 따라서 노드의 방문 체크, 거리 기억 배열이 10만 번의 노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코드를 짜야 합니다. 인풋으로 들어오는 수빈이의 위치, 즉 n을 거리 배열의 방문 체크를 하고 큐에 넣으면서 시작합니다. 큐에서 노드를 하나씩 뽑으면서 현재 뽑은 노드가 도착 노드라면 도착 노드 K라면 거리를 출력하고 즉시 함수를 종료합니다. 그 다음 인접한 노드를 큐에 넣고 방문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인덱스 초과가 나지 않도록 if문 앞에 거리 범위를 체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접한 노드까지의 시간은 현재 노드까지의 시간에 1을 더한 값을 저장하면서 거리를 기록하면 됩니다. 3번 문제는 트리의 순회입니다. 여러 알고리즘의 베이스로 사용되는 트리의 세 가지 순회를 구현해보는 문제입니다. 이진 트리에 대해 고민해볼 때 보통 부모 노드 그리고 그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부모 노드 그리고 그 왼쪽 서브 트리와 오른쪽 서브 트리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트리의 순회는 트리의 노드들을 모두 방문할 건데 어떤 순서로 그 노드들을 방문할지에 관한 것들입니다. 중위 순회는 현재 부모 노드의 왼쪽 서브 트리를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 부모 노드 그리고 오른쪽 서브 트리를 방문하는 순회입니다. 전위 순회는 현재 부모 노드를 방문하고 그 다음 왼쪽 서브 트리와 오른쪽 서브 트리 순으로 방문하는 순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위 순회는 전위 순회와 반대로 왼쪽 서브 트리, 오른쪽 서브 트리를 먼저 방문하고 현재 부모 노드를 가장 마지막으로 방문해주는 순회입니다. 이렇게 자식들을 서브 트리라 생각해보면 현재 부모 노드의 자식들이 없을 때까지 똑같은 형태의 순회를 반복하도록 재기적으로 함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노드의 번호가 노드의 값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노드의 값들이 A에서 Z까지 알파벳 대문자로 주어지기 때문에 노드들을 알파벳 순서대로 인덱스를 이용해서 배열에 저장하면 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노드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드라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서 현재 노드가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의 값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에서 점 입력을 주어지는 것을 통해 똑같이 구별하도록 구현하면 됩니다. 먼저 중위 순회입니다. 현재 노드의 값을 왼쪽 서브 트리, 오른쪽 서브 트리 중간에 출력하도록, 즉 방문하도록 합니다. 자식이 없는 경우, 즉 자식의 값이 점인 경우는 방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외 처리로 따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이순회입니다. 전이순회는 현재 노드의 값을 출력을 먼저 하고, 즉 방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 순으로 방문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이순회는 자식들, 즉 왼쪽, 오른쪽 서브트리를 먼저 방문하고 마지막에 현재 노드의 값을 출력하는 것으로 구현합니다. 4번 문제는 트리가 주어지면 이 트리의 지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트리의 지름은 트리에 존재하는 모든 경로들 중에서 가장 긴 것이라고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트리들 사이에 간선이 가중치까지 주어집니다. 트리의 지름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트리의 지름은 가장 멀리 떨어진 두 노드 간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아무 노드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노드를 구합니다. 보통 루트 노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노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첫 번째 단계에서 구한 노드에서부터 또 가장 멀리 떨어진 노드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지름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의 인절 리스트는 연결되어 있는 노드뿐만 아니라 간선에서의 가중치도 저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페어형으로 페어의 첫 번째 값은 연결된 노드, 그리고 두 번째 값은 가중치로 설정해서 인절 리스트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DFS입니다. DFS가 재기적으로 수행된 횟수가 경로의 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로의 길이를 DFS에 디스턴스 파라미터로 설정해서 경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디스턴스 값 DFS의 재기적 호출의 길이가 가장 거리가 길다면 그 거리와 노드의 값을 전역 변수로 설정해서 갱신해 나가도록 합니다. 이 문제 역시 무방향 그래프이므로 서로 연결된 노드 양쪽의 인절 리스트에 모두 추가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루트 노드에서, 즉 1번 노드에서 DFS 수행해서 가장 멀리 떨어진 노드를 구합니다. 여기서 DFS를 수행하면 전역 변수 설정해둔 이제 맥스 노드와 맥스 디스턴스의 그 노드의 값과 가장 멀리 떨어진 노드까지의 거리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DFS를 수행하기 위해서 방문 체크 배열을 이렇게 리셋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전역 변수로 안에 설정되어 있는 가장 멀리 떨어진 노드, 즉 맥스 노드에서부터 다시 DFS를 수행하게 되면 이 맥스 DST 전역 변수에 이 노드와 가장 멀리 떨어진 노드까지의 거리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가 바로 트리의 지름이 되게 됩니다. (5번) 문제는 최단 거리라는 문제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중 제일 기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정점에서 나머지 정점으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를 모두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다익스트라의 개념에 대해서는 수요일 스터디에서 다뤘으니 알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진행하겠습니다. 혹시나 다익스트라에 대해 모르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익스트라 구에는 두 가지 구현이 있습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가는 중간중간마다 이제 거리 배열에서 가장 짧은 거리가 짧은 노드를 구하게 되는데
이 거리를 찾는 과정을 선형 탐색으로 구현하게 된다면 이제 O의 V 제곱이 나오게 되고, 만약 다이스트라 알고리즘 자체를 우선순위 큐로 구현을 했다면 시간 복잡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는 우선순위 큐로 구현한 다이스트라의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짜기 전에 노드들 간 경로가 없는 경우를 넣을 배열을 INF라고 해서 값을 설정해 줘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의 최악의 조건, 노드의 최대 개수가 2만 개이고 가중치의 최대치가 1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거리는 2만 개의 모든 노드를 방문하면서 모든 관선들이 지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2만 곱하기 10, 이 INF 값을 20만 이상으로 설정해야 예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번 문제와 같이 다엑스트라는 간선의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인저 리스트 구현 시 연결된 노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중치도 저장할 수 있게 구현해야 합니다. 다엑스트라 함수는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을 수행한 후 이렇게 벡터 배열, 거리 배열을 리턴하도록 구현했습니다. 먼저 거리 배열을 한 개 만들고 시작 노드는 0, 그리고 다른 노드는 아직 방문하지 않았으므로 INF로 초기화하고 시작합니다. 우선순위 Q도 거리와 노드 번호를 동시에 저장할 수 있게 페어를 활용해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BFS와 비슷하게 Q에 시작 노드와 시작 노드의 거리인 0을 놓고 시작합니다. 먼저 우선순위 Q에서 페어 값 하나를 뽑습니다. 여기서 C++에서 기본 우선순위 Q의 우선순위는 큰 값이 우선순위가 높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 값을 Q에 저장하거나 뺄 때에는 이렇게 음수 마이너스를 붙여서 가장 거리가 작은 값이 우선순위가 높도록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Q에서 원소를 하나 빼서 거리를 다룰 때는 이렇게 또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합니다. 꺼낸 노드의 거리보다 더 짧은 경로를 이미 알고 있다면, 즉 거리 배열에 이미 저장되어 있다면 continue로 무시합니다. 그리고 꺼낸 노드와 인접한 모든 노드에 대해서 검사합니다. 여기서 next 노드는 꺼낸 노드와 인접한 노드를 뜻하고 next distance는 꺼낸 노드와 인접한 이 노드까지로 가 next 노드까지로 가는 가중치입니다. 그리고 if 문으로 이미 알고 있는 시작점에서 next 노드로 가는 거리보다 현재 꺼낸 노드 커리어 처음 우선순위 큐에서 꺼낸 노드를 거쳐서 그 다음 노드로 가는 거리가 더 짧다면 이 거리 배열을 더 짧은 값으로 갱신시키고 우선순위 큐에 넥스트 노드를 집어넣고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반복합니다. 문제에서 경로가 없는 노드까지의 거리는 문자열 INF로 출력하고 있으니 이 부분만 예외 처리해주고 나머지 값은 거리 배열의 값을 그대로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8주차 목요일 문제풀이 스터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